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18도로 맞춥니다. 저는 20도요. 24도 정도 맞추고 있어요. 저는 22도요. 여름의 한복판. 대한민국의 희망 실내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방에 노출된 우리의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몸은 어떤 온도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열기를 가득 머금은 도시의 여름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으로 들어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승객들은 밖의 더위를 벌써 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 광국 씨는 괴롭습니다. 운전 시간 내내 켜져 있는 에어컨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이 에어컨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온몸이 뻐근하고 나름대로 막 좀 전신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승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원함보다 추위를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버스를 타면은 춥다고 느껴져서 항상 학교 가는 버스를 탈 때는 이렇게 얇은 가디건을 챙겨 입고 버스에서 내릴 때는 벗고 그럽니다. 에어컨과 함께 하루를 마친 광국 씨. 출근하자마자 에어컨하고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이 온몸이 좀 시리고 춥고 그래 뭐 냉방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그렇다면 사무실 근로자들은 어떨까요? 근무 시간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최두환 씨. 요즘 그 역시 지나친 에어컨 사용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간 틀어놓고 있다 보면은 일단 이제 침이 마르고요. 또 이제 코 안에 이제 답답해지면서 또 따뜻한 물을 안 마시면은 또 아내가 또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허기침 나오고. 평소 비염을 앓고 있던 두환 씨는 여름만 되면 그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비염이든 천식이든 호흡기 질환인데 이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 관행방을 만나게 되면 이제 감기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 결과는 이제 모든 증상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감 또는 기침 가래, 천식,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이런 모든 증상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행방을 피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잠시 꺼두고 싶어도 동료들 때문에 그 역시 어렵습니다. 점심시간, 두환 씨가 유일하게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에어컨은 여전히 가동 중. 두환 씨의 기침이 다시 시작됩니다. 손님들이 자꾸 덥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올리고 싶지만은. 해마다 여름이면 두환 씨의 남모를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디든 과한 냉방에 노출되니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보낼까요? 식당도 저희 사무실이랑 똑같이 많이 여기 온도를 낮춰가지고 지금 목이 칼칼하고 또 코도 맹맹하니 좀 안 좋네요, 이쪽도.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올려달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또 몰려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좀 뭐 제가 뭐 좀 안 좋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밥을 얼른 먹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두한 씨는 요즘 두통, 코막힘과 같은 냉방병 증세까지 겪고 있습니다. 현대병이라 불리는 냉방병.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심해 인체가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이 냉방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증상은 두통과 발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병원은 때 아닌 감기 환자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감기는 원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유행하는 것 아닌가요? 네, 뭐 감기로 오시는 분이 훨씬 많고요. 사실 뭐 냉방병이라고 이름 지어 오시는 분은 적은데 여쭤보면 역시 에어컨에 의해서 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 감기의 원인 역시 과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는 바깥 온도가 30도가 넘을 때는 우리 몸에 땀구멍이 열려서 체온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내 갑자기 뭐 20도 내외로 낮은 온도에 들어가면 땀구멍이 다 막히고 피부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환경에 있다가 이제 뭐 집에 갈 때 또는 외출할 때 밖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 열을 이기기 위해서 체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막혀버린 땀구멍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다 보면 뭐 열이 내적으로 쌓이고 그래서 감기가 더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5살 소연이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시작된 소연이의 아토피는 그동안 꾸준한 치료에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거 안 나오면 뭘로 이렇게 한의학계에서는 소연이처럼 지속적인 치료에도 아토피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적절히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을 듭니다. 네, 아토피는 체내 열독이 쌓여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이 나지 않고 추위를 많이 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내의 냉방으로 온도가 낮게 되면은 열독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네, 따라서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실내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땀으로 배설시켜야만이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사람들은 땀 흘리길 싫어합니다. 찝찝하고 끈적거린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땀은 우리 몸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네, 여름철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땀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고 체내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은 여름일수록 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지 마. 응? 응. 애들 하기 힘들어. 오늘 소연이 부모도 너무 과한 냉방 대신 적정 실내 온도를 맞춰 땀을 적당히 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연이는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소연이네 역시 여느 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워하는 아이를 위해 여름이면 그저 온도를 내려주는 것에만 신경을 썼죠. 날씨가 더우면 아무래도 더 많이 긁고 하니까 땀이 많이 안 나야 그래도 더 가려운 게 더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에어컨을 끼고 살다시피 하고 방안을 그냥 시원하게 해주려고만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지려고 합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고 환기도 자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소연이의 땀나는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소연이와 같은 아토피 피부에 땀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바로바로 씻어줘야 합니다.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고 냉방병을 일으킨다. 때 아닌 여름 감기는 물론 아토피 증상 개선까지 지연시킨다. 도대체 왜 과냉방이 우리 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노출할 때 뜨거운 어떤 히트쇼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에 어떤 위험을 주게 되고요. Wir sind ja dann von der Außenluft her sehr warm und kommen dann in eine kühle Umgebung. Wir schwitzen und dann dieser schnelle Wechsel kann dazu führen, dass wir frieren und auch dadurch Erkältungskrankheiten häufiger bekommen, Zugerscheinungen haben und dass es uns zunächst einfach erst gar nicht so wohl geht in dieser kalten Umgebung, dass wir uns da erst anpassen müssen. 특히 일본 의학계에서는 과냉방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가고 그로 인해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1950年の時の平均体温。ところが近年、さまざまなライフスタイルの変化に伴って、平均体温が低下してきています。36度を切って35度台だという方も少なからず多くいらっしゃるというのが現実であります。36.5度から 37.0 度とされ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1度体温が低下すると、それは 35.5 度以下に体温が低い方でありますと、免疫力は 30% 以上低くなってい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나치게 냉방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여름철 실내 온도는 몇 도입니까? 21도에 맞춰놓고 살아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18도로 맞춥니다. 저는 20도요. 저는 24도 정도 맞추고 있어요. 저는 22도요. 거리의 시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름철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실내 온도는 평균 23.5도. 8월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날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낮은 온도만 좋아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잠. 우리는 흔히 시원할수록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24도와 26도로 온도를 설정해놓고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어느 쪽의 수면의 질이 더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실험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렘 수면 단계가 얼마나 길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을 하는 게 꿈수면의 기능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너그러지고 안정이 되는 게 이제 렘수면의 하나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력의 저장. 낮 동안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내 기억화되는 게 꿈수면 동안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가 성기능 유지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기능이 잘 유지되려면 이제 꿈수면 동안에 그 혈류의 변화가 성기 쪽으로 잘 가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그런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이제 꿈수면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꿈수면을 잘 꾸면 이 세 가지 기능이 잘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에서 피실험자가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실험 결과 24도보다 26도에서 전체 수면 중 렘 수면의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좀 이렇게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면의 온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름철 수면 시의 어떤 쾌적 적정 온도를 26도 정도로 보고 있는데 26도에서 인면에 들어갈 때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주고요. 그리고 그 수면 주기 동안은 렘 수면 4번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 렘 주기에서는 온도를 조금씩 상승시켜서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근데 렘 때는 그 온도가 잘 맞지 않을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깨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기에 온도를 좀 저하시키는 것과 수면 주기 동안은 온도를 잘 유지하면서 렘 때 온도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실내 온도를 낮추는 이유 중 하나로 집중력이 있습니다. 시원할수록 더 집중할 수 있고 능률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실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했을 경우 온도, 습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쾌적성이라든지 작업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온도로 설정된 공간에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푸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떤 온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느꼈을까요?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지금 온도가 좀 춥게 느껴져서 좀 집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느낌보다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조금 추웠던 것 같습니다. 학습 능률은 다소 떨어졌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단시간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오래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아까 추웠을 때보단 지금 온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온도보다 약간 시원했을 때가 좀 더 긴장이 되어서 집중력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실험 결과는 참가자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각기 다른 온도에서 동일하게 푼 문제의 정확도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류 수정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6도하고 29도에서는 오류 수정 작업의 정확도가 약 88%에 해당하였는데요. 23도에서는 87%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는 임의로 정한 사무실에 온도와 습도,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놓고 2달 동안 현재의 온도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설문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그 건물의 사무소 건물의 제시자들이 선호하는 실내 쾌적 온도는 섭씨 25.3도에서 27.5도씨로 나타났습니다. 25도에서 27도 사이라 그건 좀 이상하군요. 분명 거리 설문에서는 22도에서 24도를 선호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25도에서 27도를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각기 다른 온도로 설정된 실험실에 피실험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 변화에 따라 피실험자의 피부 온도, 맥박 등을 측정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신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각 온도대별로 설문지를 작성해 피실험자가 느끼는 쾌적한 온도를 알아봤는데요.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피부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사이. 이 피부 온도를 잘 유지시켜주고 주관적 쾌적함을 갖게 하는 온도는 약 26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약 2,0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저희가 피부온이나 여러 가지 혈압 맥박 이런 생체 반응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온도대역마다 그 쾌적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였는데 22도의 조건에서는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저하되고 그리고 계속 불쾌감을 유발하지만 26도의 조건에서는 쾌적감을 좀 장시간 유지할 수 있고 피부온이나 여러 가지 생체 반응에서 쾌적감을 얻어내었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가 우리 몸이 원하는 온도를 착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빌딩 숲속.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억지로 온도를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 건축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도시 건축물들이 대개 우리가 콘크리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했다가 아주 천천히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한낮에 그 아주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가 새벽 한 2-3시까지도 식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가지고 뜨거운 것끼리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도시가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희망 온도는 점점 내려갑니다. 지나치게 시원해진 온도에 우리 몸이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느끼는 쾌적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었을 때야 비로소 달성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열환경에 대한 기대감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열적인 환경을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의 쾌적 온도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한 사람의 쾌적 온도보다 더 낮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무실 온도가 좀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사무실 온도를 약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덥다 싶었는데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 생활하는데 별반 다름없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내 온도가 조금 높아져서 더운 듯하지만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 건물의 실내 온도가 점점 낮아지기만 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 건물에 대해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그 적정 냉난방 온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는 이런 쾌적 온도와 건강 온도를 고려하고 또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적정한 실내 냉난방 온도를 갖다가 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갖다가 법적 의무화 사항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이나 학교 또 사무소, 특히 공공 건물에 있어서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26도씨, 겨울철은 19도씨라는 그 냉난방 적정 온도를 정해놓고 이를 갖다 위반할 경우에는 페널티까지 주는 그런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2-3도 정도 실내 온도가 유지됐다면 현재는 26도 수준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심에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이 만들어주는 시원함이 뜨거운 도시를 조금씩 식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의 희망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종로 쪽에서 우리 걸어왔는데 골목에 한 입구에 들어서니까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물하고 또 나무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열기나 이런 걸 좀 식혀주는 것 같아요.
자연을 이용한 냉방은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하카타쿠 마을. 이곳에 한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어린이들은 활동량이 많아서 어른보다 더위를 많이 타기 마련인데요. 이곳의 어린이들은 별로 더워 보이지 않네요. ゆりの木幼稚園は、冷暖房を使っていないんですが、夏はとっても涼しくて冬はほんのり暖かいお部屋でお友達もそして私たち職員も快適に保育をして過ご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그 비밀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뻗은 수십 개의 파이프. 이 파이프는 실내에 더운 열기를 배출하고 땅속에 시원한 공기를 들여오는 통풍구입니다. 사っき最終的にこういってこれは外気を取り入れるパイプです。これを地中に送ってるわけです。この中にたくさん先ほどの空気を取り出すための土の中のパイプが出てきてます。でこれがここだけではなくてあちこちにあってそれを集めるようなものになってます。 지하의 파이프는 유치원 곳곳에 연결되어 시원한 바람을 공급합니다. これは地中深く5メーターから6メーターぐらいまでにパイプを入れまして、でその中から土の熱を取ってそこに空気を送り込んでまた戻して、それをここに今吹いてるようなものです。で土の温度は年間12度ぐらいで大体安定してます。これは夏も冬も大体そういう温度になってますので、そこで熱交換させて、冷たい空気を夏は送る、冬は暖かい空気を送ります。 신선한 공기를 이용해 냉방을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あと子どもたちにとって最も健康的にいいなと思っているのは外気を取り入れてそれが吐き出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風邪の蔓延とか喘息のお友達にもとてもいい環境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いいこと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うですね、エネルギーはこれは今後我慢をする、少し耐えるということ、人間が少しあまり冷やしすぎないと、少し汗をかくぐらいのそれを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と密接に関係がするわけです。 후쿠오카 도심을 지나다 보게 되는 거대한 언덕. 도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언덕이라니 뜻밖인데요. 실은 각 층마다 나무를 심어 계단식으로 정원을 만든 친환경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계단 정원의 수준을 넘어 산책하는 시민들이 직접 숲속을 거니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酸素が多いかな、オゾンが多いという感じがするのと、夏でも温度が低い。やっぱりなんか自分が感じるんですか、酸素なんか感じます。 이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만 해도 120여 종, 5만여 그루가 넘습니다. そもそもの屋上緑化の目的は南側に天神中央公園がございますので、その中央公園と一体化するオープンスペースを意図しておりまして、都市の中での豊かな環境のストックということを目指してきました。それで建てられたものです。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르름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것 같습니다. ここはビルの10階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窓を
から見ていただくとですね、グリーンが見えると思うんですが、まるで1階にいるような気分になります。でこうやって窓の外からグリーンが見えるので、仕事の合間にほっと一息つけるのが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 무엇보다 큰 효과는 실내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열을 차단해 주는 것이죠. 続きましてこちらなんですが、これは真夏の昼間の温度の差を測ったものなんですが、こちらの赤い部分がコンクリートの部分、このちょっとグリーンからブルーになっているのが植栽の部分になります。一目で分かるように植栽の部分がかなり温度が低いのが分かられると思います。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자연형 냉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한 주택단지 골목. 하지만 이 집의 실내는 그리 더워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도 작동을 멈췄는데요. 아니 에어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주 더울 때 나갔다 와서 선풍기 약간만 틀면은 그 다음에는 뭐 에어컨 틀지 않아도 그냥 여름에 잘 지나고 있어요. 에어컨 없이도 이곳의 실내 온도는 26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옥상에 있었습니다.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열을 차단한 것이죠. 이거를 만들기 전에는 엄청 더웠고 실내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진짜 머리가 화끈화끈할 정도로다가 뜨거웠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는 아주 시원하고 어디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갖고 참 좋은 것 같고 에너지 절약도 많이 되고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옥상 표면에 직접 내리쬐는 태양열을 차단해 표면 온도를 내려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반 콘크리트 옥상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온도는 당연히 실내 온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옥상 정원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약 2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집에는 한번 가봤더니 아주 엄청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하고 차이 질제 엄청 차이가 져요. 근데 저희 집은 너무 덥더라고. 거기에 비교하면은. 예, 그래서 에어컨 없이 못 사는 그런 거라니까 더워요. 많이 더워요. 사실 문제는 더운 공기를 순환시키지 못하는 집의 구조에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의 선두주자 독일.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집의 공기 자체를 순환시키는 것을 친환경 냉난방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집집마다 자연형 냉방을 도입한 이 친환경 주택단지 역시 땅속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뜨거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순환해 줍니다. Wir kommen ins Obergeschoss und hier ist eigentlich sehr schön zu sehen die Luftführung in schallgedämmten Edelstahlleitungen in die beiden Schlafzimmer hinein. Die Luft kommt aus dem Erdreich Wärmetauscher und wird hier in die Räume als erwärmte Zuluft im Winter und als gekühlte Zuluft im Sommer verteilt. 그리고 이렇게 순환된 차가운 공기를 지키기 위해 완벽한 단열을 해야 합니다. So, wichtig für den Sommerbetrieb, damit es schön kühl bleibt in dem Haus und die die Sonnenstrahlung draußen bleibt mit ihrer Wärmeentwicklung. Dafür haben wir die Jalousien. Wie man unschwer erkennen kann, haben die Wohnräume in Passivhäusern auch öffnbare Fenster. Und man erkennt hier schon die Materialstärke des Rahmens von etwa 10 cm. Die Gläser selbst können eine Stärke von 5 cm erreichen.
Es hat mit Sicherheit keine negativen Auswirkungen. Ich selbst wohne mittlerweile seit 18 Jahren in dem ersten Haus ohne Heizung, das im Prinzip genauso konstruiert war wie diese Häuser hier. Ich fühle an mir selbst überhaupt bei weitem keine Nachteile oder nachteilige Veränderungen im Wohlbefinden. 이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공기의 순환과 열의 차단은 냉방의 기본 원칙. Das Fenster machen wir am Tag zu, weil es jetzt draußen sehr warm wird. Und morgens oder in der Nacht machen wir es auf, damit die kühle Nachtluft das Haus kühlt. Wir haben eigentlich kein Kühlungssystem, wir haben nur eine Lüftungsanlage. Wir kriegen frische Luft, das ist die Außenluft. Und die wird durch die Erde geführt und weil es in der Erde immer etwas kühler ist, wird sie da ein bisschen abgekühlt. Dadurch bekommen wir frische Außenluft, die relativ kühl ist. Kühler als die Luft, die zum Fenster reinkommt.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덥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활 방식입니다. Also wir haben jetzt drinnen so, ich schätze 25 Grad oder sowas. Und das ist eigentlich angenehm. Draußen ist es ein paar Grad wärmer. Und man muss sich nicht umziehen, wenn man rausgeht, ist es angenehm drinnen. Man kann sich drinnen gut aufhalten und draußen ist es ein bisschen wärmer. 물론 기후도 집의 구조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조금 덥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은 분명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일의 한 친환경 기업. 이곳 역시 자연형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Im Sommer ist es so, dass die Luft, die durch die Schächte von außen eintritt, in der Erde gekühlt wird und als gekühlte Luft in den Schächten, in den Innenhöfen wieder austritt und sich dann im Gebäude verteilt. Wichtig ist auch, dass vor allen Dingen während der Nacht das Gebäude gekühlt wird, was dann auch sehr lange am Tag anhält. Hier sehen Sie jetzt das Pendant zu dem Schacht draußen. Das ist der Schacht, einer der Schächte, wo die erwärmte Luft im Winter oder die gekühlte Luft im Sommer austritt und sich im Gebäude verteilt. Zusätzlich gibt es hier einen Teich. Solche Teiche gibt es 3 im ganzen Gebäude. Sie dienen dazu, das Klima zu verbessern im Gebäude. Also durch das Wasser wird die Luft angefeuchtet und außerdem gibt die ganze Anlage an sich mit dem Geräusch des Wassers, was von oben runterkommt, ein angenehmes Arbeitsklima. 작은 폭포를 여러 개 만들어 체감 온도를 내리고 과도한 냉방보다는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주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Sehr warm wird hier im Büro, dann haben wir die Möglichkeit, hier diese Glaslamellen zu öffnen. Sie sind Teil der natürlichen Klimaanlage der Veleda und sorgen dafür, dass Luft, die durch unterirdische Gänge in das Gebäude geleitet wird, eben von den Gängen in die Büros strömt und hier für ein angenehmes, kühles Raumklima sorgt. 이곳의 직원들 역시 조금은 더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더위를 느끼며 살기 때문일까요? 덥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Gefällt es Ihnen diese Temperatur jetzt im Sommer oder ist es... Ja, ist durchaus in Ordnung. Also im Sommer ist man ja sowieso etwas leichter angezogen und das ist ja auch das Schöne am Sommer und ja, das ist in Ordnung. Man kann trotzdem arbeiten. Ja, ich denke schon, dass es gesünder ist, auf jeden Fall, weil es gibt bestimmt auch empfindliche Typen, die sich durch den Kälteschock, also wenn sie in kaltes von der warmen
Umgebung draußen in ein kaltes Gebäude kommen, so einen Kälteschock holen und sich dadurch schnell erkälten und ja, das ist ja auch schlecht fürs Immunsystem. Und ich finde einfach, es ist gesünder, wenn es erst gar keine solche künstlichen, in Anführungszeichen, Klimaanlagen gibt. 물론 이곳의 방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우니까 여름이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잊고 산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Also natürliche Abkühlung finde ich persönlich angenehmer, weil ich einfach die Jahreszeiten auch erlebe. Also wir haben im Winter in Deutschland einen kalten Winter und ein kühles Frühjahr und der Herbst ist auch recht kühl. Der Sommer kann sehr heiß sein und irgendwie genieße ich es, wenn ich die Jahreszeiten fühle und mitbekomme. 대전의 한 초등학교. 이곳의 1학년 아이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선생님과 함께 꼭 운동을 합니다. 좀처럼 땀을 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마다 땀 흘릴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시간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어떤 산만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점점 늘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유치원 때 이렇게 아토피나 이런 게 좀 많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많이 줄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일단 내 몸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일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런데 땀을 흠뻑 흘리고 들어온 아이들은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몸속의 온도가 식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호랑이 걸음으로 땀을 흘렸으니까 자, 따뜻한 물을 마실 거예요. 자, 두 손으로 따뜻한 물 마셔요. 여름을 적당히 덥게 살기를 택한 최일옥 선생님. 하지만 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도시 생활입니다. 그럴 때면 선생님은 이곳을 찾습니다. 몸속의 온도를 높여 건강을 지키자는 한 수행원인데요. 올 때마다 새록새록 너무 좋아요. 가끔 와요. 방학 때도 오고요. 예.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저를 깨우치는 곳, 저에게 뭔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 이런 것.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선풍기조차 없는 곳.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더운 이곳에서 도시를 떠나온 이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 몸이 이렇게 차갑고 뜨뜻한 걸 못 느꼈죠. 못 느끼다 자꾸 이렇게 막 열이 나고 더우니까 우선 찬물을 먹게 되고 또 선풍기를 틀고, 저는 사실은 도시 생활하면서 선풍기를 끼고 잤어요. 제가 사실 뜨거운 거는 전혀 싫어했거든요. 겨울에도 찬방에 자는 거 좋아했고, 여름이면은 에어컨을 24도 이렇게 들고요. 먹는 것도 따뜻한 거는 절대 안 먹었어요. 겨울에도 커피를 먹어도 아이스 커피만 먹고요.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더위를 인정하는 대신 피하고만 산 건 아닐까요? 모든 생명은 자기 생명을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온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온도보다 너무 뜨거워도 또 너무 차가워도 자기 생명을 지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온도를 지켜라, 살려라, 그리고 키워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위나 추위도 내 몸에 이게 내공이 힘이 있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왜 더울 때는 그 더위 자체로 왜 하나가 되고 추울 때는 추위 자체로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면 더위나 추위는 하나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내 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도시를 떠나 이곳에 와서야 자연이 주는 진짜 바람을 느낄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소연이네를 2주일 후에 다시 찾았습니다. 소연이네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덥기만 하면 무조건 온도를 낮추던 예전과 달리 실내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에어컨을 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고요. 그렇게 자주 틀지는 않고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꺼주는 정도만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다 나은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호전이 됐고, 전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았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빠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땀나는 여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개운하게 땀 흘리고 난 후 시원한 목욕이 주는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이죠.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여름은 충분히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다른 데 가는 것도 좋지만 집 근처에 이렇게 공원에 오는 것도 상당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도를 낮추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진짜 여름은 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나는 물놀이가 주는 즐거움도, 시원한 부채질 한 번이 주는 여유도 다 여름이 덥기 때문 아닐까요?